밥에 뿌려 먹는 맛가루 제조업체에 가축 사료용 식자재를 납품해온 식품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비위생적인 원료를 사용해서 문제라고 발표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상반된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막을 공개합니다. 시비, 폭행 등 하루 신고 접수만 50건.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는 지구대원들의 화력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공개합니다. 반찬 대용 혹은 아이들 간식으로 밥에 뿌려 먹는 것, 일명 맛가루인데요. 이런 맛가루에 가축 사료용 재료를 사용한 식품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맛가루 원료가 비위생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맛가루 제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도권 현장 24시가 파헤쳐봤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량 맛가루 원료 35,600kg을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 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가축 사료용 채소와 해조류를 음식의 원료로 썼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아이들이 주로 먹는 밥에 뿌려 먹는 가루에 식용 재료가 아닌 가축 사료용 재료를 이용해서 원료를 만들어서 납품한 사건인데,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식품 가공 공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건조된 양배추, 브로콜리, 다시마 등 각종 식자재가 쌓여 있는데요. 미역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 김 씨는 상하거나 오염된 채소와 해조류를 헐값에 사들여 건조 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폐기시키거나 가축 사료로 써야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김 씨는 전복 양식용 사료로 쓰이는 다시마와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당근도 가공하였습니다. 가축에게 줘야 할 식재료들로 뻔뻔하게 사람이 먹을 음식가루를 만들었는데요. 이 재료를 사용한 맛가루 대부분을 제조업체 A사로 팔아넘겼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비위생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챙긴 돈은 2년간 6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 씨의 공장에서 야채를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불량 식자재를 비위생적인 지파장에 쌓아둔 채 세척도 하지 않고 분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가공된 식자재에는 담배꽁초와 페인트 조각, 고무줄 등의 이물질이 그대로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습니다. 김 씨는 사료용으로 쓰이는 채소의 겉잎, 겉절이 부분을 사용했고 이를 분쇄해서 가공하면 일반 재료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채소류 납품 과정에서 발에 밟히거나 상하거나 해서 가축 사료용이나 폐기용으로 사용되는 채소류를 식용으로 둔갑시켜서 가공해서 납품했다는데, 영농법인 대표 조모 씨와 전복 사료업체 대표 김모 씨는 사료용 채소와 다시마를 포천 식품가공공장 대표 김 씨에게 팔았고, 김 씨는 이러한 불량 원료를 분쇄해서 맛가루 제조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이런 불량 맛가루는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통해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자의 고발로 이런 파렴치한 식품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부 제보자의 어떤 제보에 기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결고리를 다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는 안 될 이물, 뭐 페인트 조각, 뭐 고무줄, 뭐 그러니까 이상한 이물이 그냥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잘 골라낸다 해도 도대체 다 선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냥. 근데 이렇게 뭐 버리는 사료, 뭐 쓰레기 이런 걸로 하면은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런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사장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어른 먹는 것도 아니고 애들 먹는 것 같으면 더 안 되는 거지.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올바른 마음으로 해야지. 자기가 먹는다 생각하고 정직하게 해야지.
다른 것도 사기 싫다고. 깨끗한 것도 사기 싫다고. 하나도 뭐 사고 싶지를 않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먹고 알고서야 못 먹지. 모르고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안다면은 먹을 수가 없지 그런 거는. 이러한 불량 다시마와 불량 채소류와 전국의 선식, 유부초밥, 각종 면류 등을 만드는 업체 230여 개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용 원료로 만든 맛가루 제품이 마트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밥에 비벼 먹어.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몇 개 진열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제품이 진열을 못해.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이쪽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일단 문제가 되는 건 들어와서 판매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 들은 거. 이번에 압수한 전복 사료용 건미역 같은 경우 불순물을 덜 제거하거나 세척을 하지 않아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맛가루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저질 원료를 쓰긴 했지만 선별, 세척 등 가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행히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비위생적인 식품이라고 발표한 경찰 조사와 엇갈려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발표에서 불량 원료가 사용된 맛가루가 어느 제조업체의 어떤 제품인지 밝히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멀쩡한 맛가루까지 거래가 중지되고 반품 사태가 벌어져 맛가루 업체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 사고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조업체의 가장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인식인데 그것에 대한 안전 불감증,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이 먹는 맛가루에 가축 사료용 재료를 넣은 기막힌 식품 범죄.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경찰과 식품당국의 엇갈린 결과 발표가 소비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와 식품업계의 인식 개선을 통해 식품 범죄, 이제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벽까지 끝날 줄 모르는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화곡지구대. 만취된 시민들의 안전관리, 음주 폭행 사건, 주점의 바가지 요금 신고까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화곡지구대원들의 시민안전 활동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담았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유흥가 밀집 지역. 밤이 되면 다양한 사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제작진도 신고 현장에 동행했는데요. 인사불성이 된 시민. 경찰의 보호 조치로 정신을 차려봅니다. 가다가 쓰러졌어. 경찰관입니다. 수고하세요. 경찰관이에요. 괜찮으세요? 어디요? 부산이요? 지금 나도 잘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예, 본인 스스로 이제 기가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보호 조치는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 저희가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기가하시네요. 자정도 안 된 시간, 한 시민이 만취된 상태로 지구대에 경찰관과 함께 들어옵니다. 지금 어디세요? 횡설수설하는 취객에게 수차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지금 어디세요? 들어가셨어요? 네. 몇 년생이에요? 네, 13년생입니다. 13년생입니다. 네, 하셨어요? 있어요. 네, 그만할게요. 그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만취한 시민을 깨우고 택시를 태워 안전하게 귀가 조치시키는 일 또한 경찰이 할 임무입니다.
귀가 전 시간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길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범죄기 표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그런 사람들을 깨워서 귀가 조치시키거나 또는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건 외에도 순찰 돌면서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점점 더 분주한 지구대. 잠시만 얘기를 좀 하세요. 얘기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이번에는 선후배 간의 폭력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아이고 이게 눈에는 보는 이해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결국 흥분한 남자들을 화해시켜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친구 선후배 지간간에 폭력 싸운 건데요. 서로 화해하고 간 사건입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진정하세요. 이번엔 술값을 속여 계산해 화가 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여기 세워봐요. 딱. 여기잖아. 안녕하세요. 네, 신고하시군요. 그런데 시비가 붙은 술집은 요금 바가지와 업태 위반까지 한 업소였습니다. 그 15만 원이 나오더라고. 15만 원이라고 내가 줬어요. 주고 카드를 근 거 내가 사인 안 했으니까 카드 근 거 취소. 15만 원 결제. 그거만한테 안 써주는 거예요. 얼마 하실 건데요? 이게 얼마냐고. 아니 사장님. 사장님이 가르쳐줘야죠. 저는 45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왜 문 잠궈 버리는가? 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문 잠갔어요? 무슨 업장으로 나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에요? 단란주점이에요?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이에요? 네. 도우미 쓰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여자 2명이요? 가서 진술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네. 여자 2분 쓰셨어요? 네. 일반 음식점에서 여자 저기 써서 도우미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있죠? 저하고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저분들은 여기 업주가 뭐 아가씨를 불러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 긁어야 될 걸 이렇게 긁어서 취소를 안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가신 거고요. 실제로 그 유흥주점 형태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단속이 됩니다. 왜냐면은 아가씨를 부르고 이렇게 접대를 하다 보면은 술값 자체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종종 되곤 하죠.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지구대. 지구대에 체포되어 온 한 남자. 술에 취해 욕설과 난동을 피우자 경찰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정차한 택시의 문과 사이드 미러를 훼손시켰는데요. 내리려고 요금을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내 백밀러 장을 바꾸는 차고 백밀러를 꺾어버렸어요. 시객 처리가 전체 사건 처리의 25%를 상회하는 경찰 지구대. 죄를 지은 피혐의자나 피해자라서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계속 수에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술이 어느 정도 깰 때까지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인내심을 갖고 그런 점이 좀 힘들죠. 잠들지 않는 도시 화곡동. 덕분에 24시간 대기조인 경찰 지구대는 시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치안을 돌보고 있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빠르게 뛰어다니는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도시는 안전합니다.